이거 아침부터 이렇게 사람이. 오, 패러글라이딩. 야, 타보고 싶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온 사진작가 차기열입니다. 지난번에도 단양을 왔다 갔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지,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단양을 이제 두 번째로 찾아왔는데요. 지난번에는 사실 단양의 약간 외곽 쪽 숨은 지역들의 명소들과 맛집을 찾아봤다고 하면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양 원도심의 중심 마을로 들어가서 그곳에 또 얼마나 또 활기찬 풍경들, 사진적인 풍경들과 또 맛있는 맛집들이 숨어져 있는지 두 번째로 단양을 여행해 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요. 정말 이 관광 1번지라는 느낌이 물씬 느껴지고요. 지난번에 여행했던 거랑은 또 다르게 활기찬 단양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떠나보실까요? 이야. 근데 어딜 가나 이렇게 강이 보이는 게 되게 신기하다. 여기는 어마어마하구나. 전통시장 K관광마켓 10곳에 선정됐구나. 구경시장. 이름이 구경시장. 정감 있네요. 구경을 많이 하라 그래서 구경시장인가요? 감독님 아세요? 모르세요? 이름이 좀 약간 특이하네요. 제가 원뜻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고요. 와, 이렇게 사람 많은 줄 몰랐어요. 재래시장이 지금 많이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모습 너무 활기차고 좋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엔 여기가 1651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매일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야, 이거 어디부터 가야 될지 모르겠네. 엄청 크네요. 저는 이렇게 쭉 그냥 한 길인 줄 알았더니 일단은 제 발길 가는 데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아이스크림.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살인미소 해봐. 살인미소 해봐. 맛있어요. 예로부터 단양 마늘은 마늘 중 마늘로 손꼽히고 있죠. 그 명성에 걸맞게 구경시장 내에는 알싸한 마늘 향이 반겨주는 마늘 골목이 있습니다. 단양은 마늘. 와. 단양이 마늘의 고장이라는 거는 맞네요. 어딜 가나 지금 마늘이 열려 있는데 매달려 있죠. 열린 게 아니고. 이런 모습은 사실 좀 저한테는 되게 좀 특이한 풍경이에요. 여긴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늘을 이렇게 내걸고 팔고 있다는 거는 좀 되게 신선하네요. 와. 우와. 담아내기야, 담아내기. 에? 한 개 까면 한 끼 못 먹었다. 하나가 막 다 모여. 근데 6개 들어있는 건 맞죠? 한 3끼는 먹어야 돼, 3끼. 잘 풍긴다, 저거 진짜. 와, 그래도 저는 요 풍경이 너무 좋아요. 아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마늘을 이렇게 많이 구입하면은 먹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보관을 오래 해야 되잖아요. 보관은 오래 하는데 보관한 방법이 있어요, 혹시? 이거를 조각조각 잘라. 잘라요? 응, 조각조각 짜게. 네. 그래갖고 김치 냉장고에 한 개 신문 깔고 네. 놓고 또 한 개 신문 깔고 또 놓고 이러면 1년 가요. 그냥 놔두면은 못 가. 그러니까 막 물러 터지더라고요. 푹석푹석해. 그리고 단양권 특징이 네. 저장 창고 안 들어가는 거. 아, 그래요? 그냥 여기서 여기대로 팔고 네. 썩으면 썩는 대로 그냥 파는 거예요. 아, 저장으로 안 들어가고? 저장 창고라는 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묵힌다는 소리네요. 묵히는 것도 없고. 와. 그러니까 대단하네. 가정에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네. 김치 냉장고에 이제 보관을 맞춰서 1년 먹죠. 자랑할 만하네요, 진짜. 가지런하게 진열된 마늘들이 진풍경을 연출하는 마늘 골목. 여기서 생소한 비주얼의 마늘을 만났는데요. 와, 이건 신기하네요. 그럼 종자로도 팔기도 하는 거예요? 예. 갑니다. 이거 먹을 수... 예, 이거 쪄서, 이거 구워서 드시면 단맛이에요.
없죠? 하나. 저는 이걸 사갈까? 남들 육종 마늘 사갈 때 아니 저거는 남들은 농사 지어야지. 농사 질게요. 대정. 이 맛을 아시는 분들은 요거만 와서 사가요. 아, 이게 안 팔잖아요. 그쵸? 오, 신기하다. 육종 마늘과 종자용 씨마늘. 이렇게 보니까 확연히 차이가 느껴지시죠? 다시 봐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시장에 오면은 저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몰랐던 정보들이 정말 한아름 담고 갈 수 있는 그런 물론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런 재미가 있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얻게 되는 긍정적인 에너지라든가 이런 막 열정 이런 것들이 저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와. 활력이 철철 넘치는 구경시장 덕분에 저 역시 파이팅이 넘쳤는데요. 이제부터 가는 발길 붙잡는 먹부림의 성지 속으로 한번 쑥 빠져들어 볼까요? 오! 야, 오란다. 근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그래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또 더 맛있어요. 맛있다. 네. 요거는 찹쌀 육아예요. 드셔볼까요? 정말 맛있다. 메밀. 찹쌀 메밀. 일을 안 하고 아니, 촬영을 좀 해요. 촬영을 사진 좀. 찍으시는 분은 좀 목욕드리세요. 아니, 저기 요즘 속이 안 좋다고 하셔서. 아, 네, 우리 감독님 아침부터 고생하시는데 자. 저절로 광대가 하늘까지 승천하게 하는 추억의 맛 함께하니 더 맛있었습니다. 다음에 구경이라 꼭 들러주시니까 저희는 되게 감사하죠. 어? 제가요. 구경시장이 구경을 많이 해야 돼서 구경시장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네요. 단양 팔경, 단양 구경. 구경도 되고 구경도 되고. 단양 팔경 다음에 단양 구경은 구경시장. 구경하러도 와서 구경이 아, 그러네요. 좋네요. 봉지 한가득 상인들의 넘치는 인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맛있는 거 옆에 또 맛있는 것들로 가득하니까 행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거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친구야. 저 마늘 전병 하나 먹고 갈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마늘 전병 하나 주세요. 사실 이 메밀 전병은 이제 아무래도 메밀이다 보니까 제주랑도 연관이 있고 저희 처갓집 혹은 이제 어머니가 살던 고향이 춘천 강원도 지방이라서 많이 먹어봤는데 마늘 전병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단양의 또 특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낸 것 같은데 먹어보겠습니다. 마늘 소스. 이거는 일반적인 메밀 전병에 마늘이 들어간 건가요? 마늘하고 고기하고 아, 마늘하고 고기하고 그 속으로 들어갔나 보네요. 그 저기 소스도 소스가 마늘 가루로 만든 소스라서 맵거든요. 매콤하면서 오, 매운데 칼칼하지. 칼칼하면서 맛있네요. 아침에 막걸리 야, 정말 맛있네요. 지금까지 맛본 먹거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단양 구경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와, 부각도 있어. 아, 껍데기, 닭발. 오, 만두도 맛있겠다. 아, 이거 제주에서도 야시장에서 본 것 같은데 조금 결은 다르네. 오. 요거랑 그럼 맛이 다른 거예요? 맛은 같아요? 가격이 다릅니까? 요건 얼마고 요건 얼마예요?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구워낸 마늘 떡갈비, 그리고 요 튀김도 별미 중 별미라네요. 이거는 무슨 게예요? 베이비 크랩, 미니 크랩. 와, 이거 한 접시 얼마예요? 고추튀김도 3개 포장해 주세요. 구경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양손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살 게 많았어요. 너무 살 게. 점심시간 늦은 건 아니지. 와, 제가 시장을 이제 사진적으로도 좋아하기도 하는데 시장에 대한 풍경들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너무 좋아서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아침에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쇼핑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이것 때문에 또 덕분에 사람들하고 많은 이야기 나눴고요. 아침에 이 북적대는 곳에 구경시장에 와서 사람들 만나면서 또 막 흥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많이 먹어서. 하지만 먹을 겁니다. 또 왜냐면 맛있는 흑마늘 쌈밥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앞이라네요. 저기 보이네. 길 건너에. 가볼게요. 아이고.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거야. 맞지? 점심시간을 맞아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맛집. 자고로 쌈밥이라고 하면 손바닥 위에 쌈채소를 펼치고 좋아하는 것들을 가득 올려서 입으로 야무지게 넣어줘야 바로 제맛이죠. 너무 진짜 제대로 싸 드시는 것 같아서 쌈 진짜 싸 드실 줄 아시네요. 어떠세요, 맛이? 너무 맛있어요. 원래 이제 쌈 음식을 잘 드세요? 네. 원래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다 드시고 한번 얘기해보시죠. 원래 보통 사람들은 뭐 깻잎 하나, 한 종류로 하는데 쌈을 두세 시하고 막 드셔가지고. 원래 쌈 음식을 좋아하세요? 네, 너무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흑마늘보쌈 처음 먹어봤는데 단맛이 강하고 그다음에 되게 건강한 느낌이에요. 건강해지는 느낌? 그래서 마늘 음식이 많길래 제일 유명하고 평점 높은 데로 찾아서 왔어요. 만족하시는. 네, 맛있어요. 만족스러워. 너무 떡떡하니요 여기. 아이고 진짜 할매는 막 앞으로 뭉쳐가지고 좀 떠줘야지. 네. 카메라 찍어준다, 야. 우리 난리 났어. 이쁘다고 난리 났다, 여기. 텔레비 나오게 찍었어. 촬영하고 밥 먹고 난리가 났어. 나 너무 이뻐갖고 야 채팅이 됐다. 이렇게 자주 다니세요, 외국에서? 연이 처음이죠. 아니 몇번 왔다. 1년에 한 번씩 언니가 장애라서 출입을 잘 못하시니까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꼭 이렇게 같이 다녀요. 저도 이렇게 1년 만에 한 번씩 나오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왜 하필 단양에 오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강 보려고 왔어요. 불빛 보고. 옷 축제 보고. 별빛도 보고. 근데 이제 언니가 모처럼 왔으니까 단양에서 제일 맛있는 집, 요 단양에서만 낳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단양이 마늘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늘이고 여기 흑밥이 되게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좀 많이 좀 애용해 주세요. 네. 진짜 특별 냄새 없는 것 같아요. 냄새는 없고, 이거 뭐지, 소스가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흑마늘 소스래요? 그게 좀 독특하고 맛이 있는 것 같아. 입구부터 존재감 뿜뿜. 확실히 하는 건 다름 아닌 흑마늘. 맛집에선 이 흑마늘 안 들어가는 음식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다채로운 흑마늘 요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흑마늘, 건강에 좋은 거 다 알고 계시죠? 이 집의 음식 역시 건강식으로도 손색 없습니다. 손님들이 다 맛있게 드셔주시고 제 음식에 아직은 서툴고 미완성이지만 100% 이제 그래도 제 음식에 다 맛있다고 해주시고 반찬도 이제 고기도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그 칭찬에 이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더 연구하게 되고 이 정도면은 며느리한테 맡겨도 이제 충분히 되겠다고. 처음에는 걱정 많이 하셨어요. 저 혼자 또 가서 이제 어떡하나 이러고. 모든 요리나 이런 거는 다 시어머니한테 배우시는 거예요? 네, 모든 건 다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가미한 거는 이제 본인만의 레시피로. 네, 저 레시피도 있지만 저희 친오빠의 레시피도 같이 곁들여서. 거제도에서 쌈밥집을 운영하시던 시어머니와 의기투합해서 문을 연 식당.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식당을 지키냐 마느냐 기로에 놓였는데요. 고심 끝에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 못해도 꼭 결심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가게 차릴 때는 저희 누나랑 이제 엄마랑
이제 와이프랑 3명이서 하는 거였는데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건강 진단을 하셨는데 이제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제 누나하고 이제 엄마는 이제 조금 요양 어머니 하는데 이제 조금 쉬러 갔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 혼자 와이프도 이제 상의 끝에 이제 결정한 거라서 이제 또 아직까지는 재밌어 하고, 이제 또 일하는 친구들이 또 너무 잘 도와주니까 그래도 조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갈게. 이민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남편은 본업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저 때문에 그만둘 수 없는 입장이고, 근데 또 더군다나 이제 시어머니 아프시면서 저희 친정어머니까지 아프셔가지고 엄마도 돌보지도 못하고 제가 엄청 많이 울었어요. 가게에서 혼자서. 이제 이 가게를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 팔려고도 했었거든요, 가게를. 근데 이제 저희 친오빠가 이제 든든하게 전화로 울지 말고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그래도 이왕하는 거 한번 해보자고, 내가 도와줄게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잘하고 있어요, 혼자서도. 오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이 가게에 저도 없을 거예요. 여보세요? 오빠. 지금 방송 촬영하고 있는데 오빠랑 통화하는 거 듣고 싶어 해가지고 전화했어. 어? 아니, 오빠가 나 도와준 거 있잖아. 장사한다고 우쭐하지 말고. 응, 알았어. 재료비 아끼지 말고. 응, 알겠어. 네가 쓰는 만큼 손님이 들어오게 돼 있어. 응, 알았어. 해외에 계신 거 아니에요? 네, 해외에 있어. 네, 그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쿠알라룸푸르 그 수도에서 네. 그 포갈매기 점장으로 있거든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포갈매기. 네. 정수정 대표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 오빠에게 서툴지만 고마운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우리 역시 맛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겠죠. 한국 음식들의 특징은 되게 풍성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굉장히 그 안에 많은 것들이 꽉 차 있는 느낌이거든요. 지난번에 단양을 촬영을 하면서 멋들어진 정식 한상을 먹었잖아요, 제가. 요번에도 흑마늘이라서 뭔가 비슷하거나 같은 결로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풍성한 한상이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흑마늘 쌈밥 정식은 되게 정갈한, 하지만 실속 있는 한상인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또 뭐부터 먹어봐야 될지 모르겠네. 그 밥 맞나? 밥 색깔이 엄청 진했는데? 짜잔, 오. 약간 약밥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흑마늘 가루를 넣어갖고 새까매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약간 약밥 같은 흑마늘이 점여든 느낌이고요. 냄새가 좀 나네요, 진짜. 일단 잘 먹겠습니다. 된장찌개부터 먹겠습니다. 아, 역시 꽃게가 들어간. 야. 아, 이 된장찌개 엄청 시원하네. 보니까 아까 전에 꽃게를 정말 뭐 재료비 아끼지 않고 잔뜩 넣어서 끓여냈는데 시원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고요. 흑마늘밥 있잖아요. 커다란 압력밥솥을 그대로 이제 고수를 하시더라고요. 전기밥솥을 안 하시고 밥맛 떨어진다고. 왜 고수를 하시는지 알겠고요. 약간 가마솥에서 끓여낸 돌솥 같은 누룽지 맛이 있어요. 탄맛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근데 그 맛이 이 고기랑 여러 가지 반찬류, 그 다음에 이 흑마늘이 갖고 있는 그 고소함, 단맛, 그게 삼박자가 되게 잘 어우러지네요. 네. 근데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이상한데? 할 수 있는데 맛은 아이들, 정말 애기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고소한 맛을 더하고 있어요. 오, 맛있네, 이것도, 밥도. 흑마늘 가루를 넣고 지은 밥,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인 꽃게 된장찌개, 그리고
흑마늘로 감칠맛을 더한 제육볶음, 마지막으로 통마늘과 약초로 잡내 없앤 수육까지. 흑마늘 밥상의 진수가 따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흑마늘을 사용을 해서 제육볶음을 하다 보니까 돼지의 잡맛을 없앴다고 하는데, 그 흑마늘 액기스를 넣지 않고 오랫동안 숙성시킨 흑마늘, 그걸 채를 써서 넣었다고 해요. 국물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좀 모양도 안 이쁘고, 하지만 영양가는 그대로 잡아냈다고 하는데요. 일단 요거를 두 개를 다 얹어갖고 고기 본연의 맛부터 보겠습니다. 아우, 너무 맛있겠다. 흑마늘이 들어가서 저는 이게 정말 풍성한 그 흑마늘의 향과 맛을 좀 기대를 했었나 봐요. 근데 제육볶음은 제육볶음, 흑마늘은 흑마늘, 약간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진 일반적인 맛, 제가 생각했던 막 폭발적인 흑마늘의 맛,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다시 얘기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제육볶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제육볶음, 두루치기, 그 다음에 주물럭, 요 세 개에 대해서 대부분 약간 혼용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육볶음은 이름 자체가 제육,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로 만든 볶음이 맞고요. 그리고 제육볶음을 우리나라에서는 미리 양념을 재워놓은 제육고기를 볶아내면 그게 제육볶음. 그 다음에 두루치기는 생돼지고기에 야채랑 그거를 전골처럼 넣고 자박하게 졸여서 먹게 되면 그게 두루치기. 주물럭은 소고기를 예전에 주물러서 먹듯이 양념을 할 때 주물러서 그거는 숯불에 구워 먹는, 그러니까 구이라고 표현하죠. 예, 그렇게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고, 특히 직장인들의 여러 가지 음식, 점심 메뉴 중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요소, 제육볶음이고요. 흑마늘의 좋은 성분만 알짜배기로 담아낸 액기스는 모든 음식에 맞는 소스처럼 사용되는데요. 흑마늘은 발효 과정에서 생마늘보다 10배 이상 항산화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맛집의 음식은 곧 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잡내만 제거한 게 아니고 약간의 흑마늘 맛이 나서 일반적인 수육하고는 조금 다르고, 단양이 갖고 있는 그런 흑마늘을 제대로 활용해서 만든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참 되게 신기하네요. 이거는 흑마늘이라기보다는 그 되게 맛있게 잘 익혀진 마늘 장아찌를 저며서 수육하고 같이 먹는 느낌이거든요. 이건 그대로 먹어야죠. 이거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맛있네요. 부드러운 수육고기와 흑마늘 소스의 조화는 정말이지 상상 그 이상이었는데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시킨 흑마늘 소스는 맛의 한 수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되게 부드러운 고기 부위 중에 하나인데 엄청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안에서 이렇게 약간 캐러멜처럼 드는 느낌이 나는 게, 아까 전에 사장님이 설명해 주신 게 이해가 이제 되네요. 이걸 센 불에 그냥 한 번에 와 삶아내는 게 아니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은은하게 오랜 시간 동안 삶아내면은 고기도 안쪽까지 천천히 익어가면서 그 수분도 많이 날아가지 않고 쫀득한 맛을 그대로 살려내요. 그렇게 비법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맛이 그대로 이제는 느낌으로 전해져 옵니다. 수육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수육은 옛날에 한자로 숙육, 그러니까 물에 삶아서 수분을 뺀 고기를 숙육이라고 하고요. 고려시대 때는 돼지고기가 아니고 소고기를 수육으로만 썼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80년대 이후에 돼지 농가가 많이 생기면서 이 수육, 돼지고기가 일반화되면서 이 수육이 발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90년대 이후에 가정용 휴대용 버너가 생기면서 삼겹살이 구이로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면서 수육은 어떻게 보면 약간 내리막길 혹은 다른 결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먹었던 돼지고기는 사실은 이런 불고기 종류의 제육볶음과 이 숙육, 수육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물에 삶아서 영양가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이제 지방이나 나쁜 성분들은 빠지고 단백질에 대한 성분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오히려 건강하게 돼지고기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이제 먹을게요. 바로 쌈 제조에 들어가야죠. 흑마늘 수육과 제육볶음, 거기에 쌈채소의 싱그러움까지 더해지니까 마냥 먹어도 질리지 않겠더라고요. 되게 처음에 연구를 많이 했어요. 쌀도 많이 버리고 뭐 타기도 타고 더 많은 게 있지만 아직은 이제 저도 이거를 다 100% 저도 아직 만족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더 완성이 되면 이제 몇 가지 더 있거든요. 이제 그럼 그때 내서 더 추후에 낼 예정이에요. 내년. 앞으로 더 점차 업데이트도 할 거고요. 네. 이제 막 첫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새내기 사장 수정 씨는 앞으로 보여줄 것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맛있고 또 행복한 이야기를 맛보게 될지 기대해봐도 좋겠죠. 다음에 또 찾아올 겁니다. 이번 두 번째 단양의 여행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응축돼 있는 힘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작은 도시를 여행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힘들이 분명히 음식에도 숨어 있는 것 같고요. 단양이라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관광 1번지로서 그 유명세를 조금 더 멋지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또 희망을 해보고요. 이번 단양 여행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먹었네. 흘려서 안 풀었다 내가 진짜 영시장. 근데 오 맛있는데? 맛있어요. 아이고 쫙면은 막 밥풀을 묻혀가지고 좀 떠줘야지. 응? 되게 신기해. 마늘 볶음. 안녕히 가세요. 맛있어? 바닥이 얼었잖아. 맛있어? 아, 된장찌개 엄청 시원하네. 매운맛이 싹 사라져. 저거는 쫀득쫀득하더라고. 실제로 내가 만든데 어제 먹을 때는 오, 맛있네? 맛있어요. 아, 진심을 다해 먹었네. 맛있어요. 지금 나와 어디든 가자. 비그친 하늘을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와, 장마 기간에 이렇게 해 뜬 거를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오늘은 운이 좋은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충북을 사랑하는 여행지기 이주혁입니다. 오늘은요, 또 와도 예쁘고 다시 봐서 반가운 단양군을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액티비티 하고 나서 눈에 아른아른 거렸는데 오늘은 그 아쉬움을 제대로 풀려고요. 단양아, 내가 왔다냥, 여행 간다냥. 와, 재밌겠다. 감독님, 저희도 저거 타러 가도 돼요? 무서워요. 패러글라이딩. 아니, 소리도 안 지르고 재밌어 보이잖아요. 슝. 딱이에요. 옆에서 출발해요. 진짜. 진짜로. 원한다면. 예스. 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패러글라이딩 하고 싶은데 네네. 예약을 따로 안 했거든요. 네. 가능할까요? 지금 바로 원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아, 진짜요? 지금 네네.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시기 전에 여기 코스가 있기 때문에 네. 코스 아. 네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베이직은 5, 6분 동안 편안하게 하는 코스라서 네, 만약에 패러글라이딩 처음 하시는 거면 이 베이직만 하셔도 충분히 재밌게 체험이 가능합니다. 아, 여러 개가 있긴 하네요. 네. 그럼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베이직으로 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는 체험 동의서에 여기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단양의 푸른 자연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패러글라이딩 강력 추천합니다. 촬영할 때 제일 예쁜 색깔은 뭔가요? 보통 여성분들은 베이지색을 많이 입기는 하십니다. 그럼 전 카키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영상을 고프로로 찍어드리고 네. 저희 그 찍은 영상을 고객님 핸드폰에 넣어드리거든요. 우와. 그래서 핸드폰을 지참해 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 영상을 또 주신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입구 앞쪽으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가 피팅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독님들? 패러글라이딩 전용 비행복으로 환복 완료. 집중이 곧 안전입니다. 늘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만인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로 손꼽히는 패러글라이딩.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한 이들의 발걸음이 모여들며 단양은 패러글라이딩의 성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주영 씨. 네. 예, 비행을 해보셨어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아 그러면 더 재밌게 태워줘야지. 자, 전 세계에서 오. 손님이 가장 많고 제일 유명한 데가 여기 단양 패러글라이딩입니다. 와. 여기 단양이 왜 패러글라이딩으로 유명하냐면 다른 데는 1년에 비행 일수가 한 180일, 한 절반밖에 안 나와요. 근데 단양 같은 경우는 한 300일 가까이 나옵니다. 아, 이유가 있나요? 요 뒤에 소백산이 있는데 네. 앞에서 오는 바람도 막아주고 뒤에서 오는 바람도 막아줘요. 그래서 비행 일수가 여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그럼 300일이라고 하면 여름 겨울 가릴 거 없이 다 타신다는 그렇죠. 거예요? 1년 내내 타죠. 날만 좋으면. 아 정말요? 예. 뭐 덥거나 추운 날은 어떻게 해요? 더울 때는 이제 이렇게 얇은 비행복을 입혀드리고 겨울에는 또 겨울 비행복이 따로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예. 네. 그럼 아, 탈 때는 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자, 요거 이제 장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요거는 손님이 타는 패신저 하네스고 네. 요거는 날개. 예,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패러글라이더 날개고 저거는 이제 파일럿이 타는 파일럿 하네스. 네. 예. 자, 아니 근데 예. 사람 무게만 해도 네. 둘이 합쳐서 한 100kg이 넘어가잖아요. 어. 이렇게 무게도 이것도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날 수 있을까요? 요게 최고 220km까지 탈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메인선이 120km 정도 견디고 요 날개 끝단에 보면 요거는 이제 굉장히 가늘어요. 요거보다 훨씬 가늘거든요. 요 제일 끝단에 있는 게 인장 강도가 40km입니다. 총 한 180가닥 정도 되는데 요 자체에다가 한 3톤을 걸어도 날개가 찢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막연히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안전한 레저 스포츠입니다. 몸무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5살부터 네. 90 먹은 할머니까지 타고 가셨으니까 편하게 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장비 착용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오른발 이리 집어넣으시고. 설명을 듣고 나니 한결 마음은 놓였습니다. 헬멧에 보호대까지 착용하고 나면 하늘로 날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요. 가다가 몸이 뜬다고 주저앉으면 다쳐요. 아. 떠도 이렇게 끌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언제 발을 들어요? 발 들 생각 하지 마. 출발해서 사람들이 저 앞에 가면 급경사가 나와서 무서워서 주저앉아요. 주저앉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쭉 달려서 속도를 낸 다음에 이륙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엔진 없는 비행기예요. 네. 다만 이륙 거리가 짧을 뿐이에요. 속도를 내줘서 이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주저앉아 버리면 속도가 안 나겠죠. 날개가 속도가 없으면 뜨질 않아요. 잘 할 수 있겠죠? 네. 자, 화이팅 한번 해보고. 자, 하이파이브 하자. 화이팅! 예. 단양의 하늘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자, 안전점검합니다. 자, 손님 이상무. 자, 파일럿 이상무. 자, 준비됐나요? 할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가세요. 자, 가세요. 가자. 됐어. 배운 대로 겁먹지 않고 도움 닫기를 한 결과 무사히 이륙했는데요. 하늘에서 즐기는 단양 여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손을 양쪽으로 쫙 펴서 한 마리 세다. 이런 게 흔치 않은데, 자,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날려주세요. 우리 아름다운 충북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패러글라이딩은 지금 내가 한 지가 한 28년째 지금 96년도부터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취미를 시작했던 게 지금 이렇게 직업이 된 거죠. 와. 아니 그럼 28년 하셨으면 진짜 오래 하신 거예요? 네, 오늘 이주영 씨가 만난 패러글라이딩 강사가 프로페셔널이에요. 네, 믿고 하셔도 돼요. 청명한 단양 하늘을 알록달록 수놓은 날개들 참 아름답죠. 단양 시내를 하늘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건 오직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이들만의 특권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무동력이잖아요. 동력이 없는데 장거리를 갈 수 있고 또 이제 저 구름 보이지만 구름 높이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상승기를 타고 네. 그런 게 매력이에요. 오. 그 우리나라 최고 기록이 지금 230km 날아간 기록이 있거든요. 직선거리로. 그러면 인천에서 강릉까지 196km밖에 안 돼요. 직선거리로. 네. 그거보다 더 멀리 날아갔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얼마나 멀리까지 가보셨어요? 나는 직선거리로 100km 가봤는데 공주에서 떠가지고 무주까지. 아. 또 뭐 대전에서 떠가지고 저기 구미까지 날아가 본 적도 있는데 그런 게 무동력인데 그렇게 날라서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게 매력이에요. 어느 것 하나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하늘을 나는 이 기분은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종일 이렇게 있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손 한번 흔들어주고 일어섰 아야 그렇지. 우와 우와 네 아니 이 정도면 그렇게 슬라이딩 하지 않고 걸러서 사자. 너무 깔끔하게 28년 경력이니까 우와. 자, 이주영 씨. 네. 이렇게 하늘을 날아보신 소감은? 너무 황홀했습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들었는데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이렇게 딱 내려다 보는데 단양이 너무 예뻐요. 산맥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81%가 산이에요. 그래서 멋있어요. 뭔가 단양 그릇에 뭔가 담긴 것 같더라고요. 남한강이 이렇게 쫙 흐르면서. 기가 막히죠. 네. 자, 오늘 패러글라이딩 이렇게 재밌게 타셨으니까 네. 자,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예요. 자, 하이파이브 한번 씁니다. 성공! 자, 카메라 보시고 자, 이주영 씨의 아름다운 비행이었어요. 빠이빠이. 네, 좋습니다. 야, 저기 또 있네요. 제가 탄 패러글라이딩이 여기에서도 보이네요. 제가 저걸 탔단 거잖아요. 이야. 그래도 강이 있어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아, 근데 여름에 물속에 헤엄치는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진짜로 물이 있는 곳에 가보려고요. 저쪽에 마스코트가 있거든요. 한번 가보실까요? 이야, 진짜 크다. 이게 남한강에 있는 쏘가리라는 거잖아요. 진짜 커요. 제 키보다 훨씬 큰데요? 이것 좀 봐, 신기하지. 내가 본 것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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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실내가 시원합니다. 너무 더우셨죠? 그래도 안에 들어오니까 땀 금방 식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름에는 아쿠아리움이 제일 좋아요. 잘 찾아왔네요. 네. 근데 여기에 뭐 벽면에도 땅에도 물고기가 잘 헤엄치던데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물고기 수족관으로서 1200톤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내해 민물고기, 양서파충류, 수달 등 약 230종, 23,000여 마리의 그 다양한 민물고기가 있는데요. 네. 다른 일반 해양 아쿠아리움에서는 보실 수 없는 친구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 민물고기가 그렇게 종류가 많아요? 네, 많아요. 네. 전시 위주로 되고 있긴 한데 이제 성수기 때는 이제 생태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또 1층에 보면 낚시 체험도 있고 이제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물고기 황쏘가리라 적혀 있던데 쟤는 왜 있는 거예요? 아, 단양의 군어가 쏘가리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황쏘가리를 이제 커다랗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단양을 휘돌아 나가는 남한강은 생태계 보고로 다양한 민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중 단양을 대표하는 군어인 쏘가리부터 만나봐야겠죠? 네, 이 친구들이 단양 군어인 쏘가리예요. 네. 크네요. 네, 크기도 크고 표본 무늬가 굉장히 예쁜 민물고기고요. 입이 큰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입보다 작은 물고기들은 다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얘들 물고기 먹어요? 네, 굉장히 포악한 물고기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얘들은 우리나라에만 사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고요.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이제 단양의 군어로 지정된 이유는 남한강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네요. 네, 차이점이 있어요? 네, 중국 소가리랑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소가리도 표본 무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무늬가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한국 소가리 같은 경우는 가슴 지느러미에 무늬가 있지만 이제 중국 소가리는 무늬가 없는 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들도 우리나라 그 남한강에 사나요? 아, 살진 않아요. 저희 아쿠아리움에서만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국내 강에 있게 되면 국내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 아쿠아리움에서는 이 친구들이 외부 반출이 안 되도록 이제 GPS를 달아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구리 중에서도 황소개구리가 다 잡아먹거나 했잖아요. 개체수가 확실히 높고. 네, 맞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쏘가리를 시작으로 수족관 속 각양각색의 민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며 반갑게 맞이해줬는데요. 민물고기의 세계, 알면 알수록 흥미진진했습니다. 이쪽은 이제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물고기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아니, 멸종위기종이 이렇게 많아요? 네,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제는 이렇게 작고 귀여운 아이들이 점점 더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해요. 멸종위기종에 관심을 갖고 보호하는 것, 생태계를 지켜가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되겠죠? 손 넣어도 돼요? 네, 돼요. 아, 정말요? 네, 여기는 서치풀이라고 해서 물고기들을 실제로 이제 위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물속에 손을 넣어봐서 물고기들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아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렇게 실제로 넣어보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애들이 확실히 더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용하실 때는 손을 한번 씻고 이용해 주시면 더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조에 고개를 빼꼼히 내밀면 마치 물속을 헤엄치는 기분이었는데요.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아기자기한 민물고기들 덕분에 환상의 물속 여행 제대로 즐기는 중입니다. 얘들도 다 민물고기예요? 네, 이 친구도 다 민물고기고 시클리드라는 물고기예요. 이게 색깔도 이제 되게 예쁘고요. 네,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색감으로만 봤으니까 민물고기가 종류가 얼마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네. 대부분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진짜 많구나.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민물에 사는 친구들도 이렇게 해양에 사는 친구들처럼 색깔이 예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얘들은 하루에 밥 몇 번 먹어요? 물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위어라고 해서 위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위가 없으니까 이제 먹어도 배고픔을 계속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런 애들은 또 이제 뭐 자주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위가 있고 위에 양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은 요만큼만 주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주는 친구들도 있고 각자 수조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물고기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민물고기들은 서로 다른 생김새, 서로 다른 특징으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그 즐거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여기 익숙치 않으세요? 돌이 있고 물이 있고 아쿠아리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는 단양 8경 중 하나인 도담산봉을 테마로 한 수조입니다. 저 지난번에 갔다 왔어요, 도담산봉. 아, 갔다 오셨어요? 네. 그 도담산봉을 테마로 한 이제 수조고요. 실제로 남한강에 그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같이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단양 8경이라고 하면 도담산봉 말고도 또 있어요? 네, 저희 아쿠아리움에는 단양 8경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양 아쿠아리움만 오셔도 단양 8경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 찍고 가면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네. 8경을 다 담고 갈 수 있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민물고기도 만나고 단양의 멋진 8개 비경까지 동시에 즐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여행 아닐까요?
우와, 이거 뭐예요? 네, 이 친구는 1.6m의 크기를 자랑하는 대형 맥이에요. 저희 아쿠아리움의 터줏대감입니다. 와. 머리를 근데 왜 저렇게 박고 있어요? 이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부력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푸른 수조 속 헤엄치는 민물고기들을 보고 있으니 어린아이처럼 설렘이 가득 밀려옵니다. 네, 여기는 구단봉 수조예요. 여기 있는 물고기는 아마 다른 데서는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국내 절멸종 어류인 종어입니다. 근데 절멸했으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국내에만 없고 이제 다른 데서는 있는데 이 친구가 으뜸 종자를 써서 종어예요. 네, 여기서 으뜸인 건 맛. 맛이 으뜸이라서 이제 종어라 이름이 붙여졌는데 원래는 이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멸종됐다고 알려졌으나 이제 우스갯소리로 너무 맛있어서 네, 절멸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네.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네. 바다 표범이나 물개처럼 생겼어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다 자란 상태가 아니에요. 다 큰 거도 밑에 수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보시죠, 가보시죠. 왜 저렇게 붙어 있는 거야? 네, 저렇게 느려가지고 왜 멸종했는지 알겠어요. 네. 단양 8경 중 제2경인 성문을 배경으로 한 메인 수조. 푸른 물속을 누비는 민물고기들 앞에 누구라도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데요. 와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최대 이렇게 큰 줄 몰랐는데 와보니까 진짜 크고 진짜 너무 쾌적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류도 엄청 많고 그리고 또 아기들 눈높이에 맞게도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기는 어땠어요? 좋아요. 우와 이렇구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 강하고 주변 단양 강 주변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생각보다 큰 애들도 많았고 우리나라 이제 서식종들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많았구나. 그리고 멸종위기 종들도 많았구나. 이제 몰랐는데 알아서 좋았어요. 멸종위기종 보고서도 마음 한쪽이 좀 아프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자연을 좀 더 이제 신경 써서 사랑해야 되겠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맞아요. 위를 보셔야 되세요, 여기는. 네, 여기는. 스쿠버 다이빙 한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우린 아쿠아리움의 메인 수조, 터널 수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철갑상어, 무태장어, 이제 대형 잉어 등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 큰 물고기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름에는 은어 특별 전시를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에요. 은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군형을 이루는 모습을 보시면 마치 이제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보인답니다. 근데 이렇게 뭉쳐 다니는 이유는 이제 서로를 내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뭉쳐 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는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다니면 조금 안전먹는 거죠. 네, 좀 안전하게 더 다닐 수 있는 거죠. 네. 17대 1에 17. 17. 네, 그렇죠. 바다 없는 내륙. 단양의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갑니다. 와, 해진다. 구름도 물들었네? 하늘도 물들고 여기도 물들고 달 되게 조그맣다. 따라라라따. 오, 진짜 크다. 이게 뭐래요? 네머드래요. 진짜 크네. 너는 못 이기는 애가 없었겠다. 이곳 수양계 선사유물 전시관이 있는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수양계 일대는 우리나라 선사 문화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냥 논이고 밭이었는데 파봤더니 이렇게 많이
진짜 많다. 여기가 수양계 유물전시관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과 또 그간의 과정들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1983년에 충주댐이 들어서기 전에 이 주변에 중요한 건 없는지 사전에 지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파봤더니 정말로 유물들이 나온 거예요. 구석기부터 원삼국 시대까지 그것도 양도 엄청납니다. 그간에 모아둔 유물들을 보관하고 전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전시관인데 참고로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유물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발굴 조사가 지금까지는 13차례가 열렸는데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봤던 것들이 나중에는 창고에 가 있을 수 있고 또 창고에서 꺼내와가지고 또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매일매일 다른 전시관이라는 거죠. 이야, 진짜 많다. 단양이 석회암지대가 발달한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동굴과 바위 그늘이 많아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곳을 거주 공간으로 사용했다는데요. 단양의 주먹도끼는 뭔가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단양의 주먹도끼가 있음으로써 구석기 정기, 중기, 후기가 완성된대요. 연천에서 나왔던 그 주먹도끼는 구석기 정기라고 하고요. 공주에서 나온 건 중기 후석기라고 하고 단양에서 나온 주먹도끼는 후기 구석기의 특성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많이 다듬어서 뭔가 조금 더 매끈하고 그래서 세련됐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 눈에는 똑같은 돌도끼인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먹도끼. 사람들이 거주했던 공간인 만큼 많은 짐승뼈와 화석, 유물들이 출토됐습니다. 이를 통해 구석기 시대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후기 구석기의 대표 유물 순매찌르기입니다. 이게 여기 단양군 일대에서 13차례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유물이 바로 이 순매찌르기. 날쌔고 몸집이 작은 짐승들이 멀리서 이렇게 탁 맞춰서 쓰는 사냥용 무기라고 합니다. 순매찌르기, 순매찌르기. 전시관에서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화려한 밤을 즐길 수 있는 빛터널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반짝반짝 빛의 향연이 빛터널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합니다. 여기가요, 일제강점기에 조성돼 오랜 세월 방치되던 터널을 수만 개의 조명을 들여서 또 음향까지 더해져서 그야말로 완전 변신, 재탄생시킨 공간이라고 합니다. 슬쩍 비치는 모습만으로도 기대가 되시죠? 저도요. 따라오세요. 가볼게요. 야, 터널 이쁜데 시원해요. 나무도 많고 저는 음향 소리 때문에 뭔가 신비의 세계로 여행 떠나는 기분이에요. 박자도 느리네. 비 내린다. 그쵸? 소리가. 와, 어떡해. 너무 예뻐요. 이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빛의 향연 속으로 밝게 좀. 와, 오, 예뻐. 여기도 기대 이상, 생각보다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구간마다 컨셉이 있었는데 어떤 데서는 패션쇼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데서는 SF, 판타지 영화 속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수백 개의 빛들이 내려오고 있는 정말로 이 밤하늘의 별을 따라놓은 구간이었습니다. 뭔가 로맨틱 코미디의 여주인공이랄까요? 예뻐요. 밤하늘 별을 수놓은 듯한 빛터널에서 여름밤 낭만에 취해봅니다. 오늘 단양의 밤하늘이 유독 더 까맣더라고요. 그 이유가 밤하늘의 별이 모두 따서 이곳 빛터널에 가져다 준 듯합니다. 오늘은요, 단양에서 하늘도 날아보고요, 남한강 깊숙이 헤엄도 쳐보고 꺼지지 않는 밤의 매력에 푹 빠져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땠다냥? 즐거웠다냥? 행복했다냥? 아름다웠다냥? 난 간다냥? 갑니다. Mr. Blue Sky, please tell us why you